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자바스크립트 입문,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웹 개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잘 다진 후에 타입스크립트나 리액트, 넥스트JS 혹은 네스트JS 같은 서버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는 작업도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지와 그리고 식별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저와 함께 VS 코드에서 주석으로 직접 타이핑하면서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함께 우리들만의 지식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웹사이트의 절대 다수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데스크탑과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최신 웹브라우저는 모두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란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서버 프로그래밍에도 사용이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원식 코드를 기계어로 직접 변환하지 않고 한 줄씩 해석하면서 바로바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추후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차근차근히 공부해 가면서 좀 개념을 확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의 절대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언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개발에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를 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시라면 자바스크립트를 무조건 학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먼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는 타입이 없다.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언어라고 하죠. 다이나믹 랭귀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입이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는 어떤 타입도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언어라는 뜻인 거죠. 반대 개념으로 자바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바는 정적 타입 언어라고 하죠. 스태틱 랭귀지라고 하는데 자바의 모든 변수는 타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변수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분방하다, 자유도가 높다, 다이나믹하다 해서 동적 언어, 다이나믹 랭귀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자바라는 언어와 빗대어 표현했듯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몇 가지 문법이 자바에서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바에 있는 걸 차용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두 언어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바라는 언어와는 확실히 다른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 이름이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변수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주석은 어떻게 만드는지, 문과 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결정하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휘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어휘 구조를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타이핑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라고 할까요?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주석은 어떻게 만드는지, 문과 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을 결정짓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어휘 구조라고 한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어휘 구조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식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식별자가 무엇이냐면, 식별자는 이름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식별자는 상수, 변수, 프로퍼티, 함수, 클래스의 이름에서 사용하고 일부 루프의 라벨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식별자는 반드시 작성되는 규칙을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알파벳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밑줄, 언더스코어라고 하죠. 그리고 $사인, 달러 기호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이 규칙이 지켜진 후에 이 뒤에 글자나 숫자, 밑줄, 기호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는 이름이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식별자는 상수, 변수, 프로퍼티, 그리고 함수, 클래스의 이름에 사용하고 일부 루프의 라벨로도 사용이 됩니다. 식별자는 반드시 글자, 알파벳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밑줄, 언더스코어라고 하죠. 그리고 달러 기호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이 뒤에는 글자, 숫자, 밑줄, 달러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별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숫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식별자와 숫자 이 두 개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백 문자 역시 식별자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공백 문자를 넣어서 식별자를 만들면 이 VS 코드 자체에서 에러 메시지를 반환시킬 거예요. 그래서 식별자의 이름을 좀 이런 규칙에 맞게 지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식별자의 길이를 딱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너무 길게 작성하면 협업을 할 경우에 혹은 혼자 작업을 하더라도 긴 네이밍 때문에 식별자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죠. 너무 길게 작성하면 이제 협업을 할 경우나 혹은 혼자 작업을 하더라도 긴 네이밍 때문에 해당 식별자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올려주시고,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let age는 뭐 30이라고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let은 우리가 보통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ge, 이 부분은 변수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30은 이제 데이터가 할당되는 그 값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let은 키워드, age는 식별자, 30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규칙을 따라서 한번 식별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아래 두 식별자는 다른 식별자로 취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let my favorite 이런 식으로 식별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뒤편에서 배우겠지만 이때는 어떤 값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타입은 undefined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뒷 강의에서 타입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식별자로 my 그냥 favorite 이렇게 소문자로만 작성한 식별자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식별자는 다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똑같다고 보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my favorite이라는 의미가 똑같을 수 있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체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식별자 이름을 지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도 주의해서 네이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또 식별자 네이밍을 할 때 예약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는 어떤 의미냐면 예약어라고 하면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질 당시에 내장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키워드 어떤 게 있었죠? let도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와 상수를 배워보겠지만 이제 const 이런 것들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st에 const 이렇게 선언하면 뒤에 바로 에러를 뱉어내죠. 보시면 const는 변수 선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에러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if 이런 것도 쓸 수 없고요. else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없습니다. this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내장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예약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import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없고 export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뱉어내기 때문에 예약어들은 자바스크립트의 식별자 이름으로 쓸 수가 없다. 이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몇 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뭐 let도 있을 수가 있고요. const도 될 수가 있고 뭐 if, else, 뭐 function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없겠죠. 함수 키워드니까요. 그리고 import도 당연히 방금 확인했다시피 될 수가 없었고 뭐 this도 안 되고 뭐 from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클래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식별자를 만드는 네이밍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될 때 실행을 마쳐야지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사항 중에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역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을 사용을 해서 문과 문을 구분을 하는데요. 자, 세미콜론은 코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미콜론이 있으면 뭔가 그 실행문 자체가 끝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구분자가 없으면 어떤 문과 문의 끝이 그리고 다음 문의 시작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을 찍어줌으로써 이 해당 줄에 대한
그 구문을 좀 구분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VS 코드가 알아서 자동으로 잘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실행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협업할 때 세미콜론에 조금 예민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마친 뒤에 초기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미콜론을 누가 쓰고 다른 분들이 또 안 쓰면 깃허브에서 물론 충돌은 나지 않겠지만 코드가 바뀐 것처럼 이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또 세미콜론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세미콜론은 코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분자가 없으면 어떤 분의 끝과 다른 분의 시작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저는 되도록이면 세미콜론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코드를 읽어낼 때도 이 부분에서 끝났구나라는 걸 그래도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는 이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사용해주는 게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한번 사용해보는 쪽으로 한번 개발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두 문 사이에 줄바꿈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로직이 돌고 있는데 줄바꿈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세미콜론을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어요. 매 라인에 세미콜론을 찍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문 사이에 줄바꿈이 있을 때는 대부분 세미콜론을 생략을 하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강에서는 좀 가볍게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식별자와 세미콜론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개념을 한번 살짝 확립을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부터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